안녕하세요. 장크러쉬 장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샵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풀이랑 나무 보면서 좀 걸으려고 나왔어요.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제가 좀 빡세게 일을 해서 요번 휴가는 좀 근사한 데로 가고 싶었는데 하루하루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휴가 계획을 못 세웠어요.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예약이 차 있는 상태라서 멀리는 못 움직이고 가까운 데 가서 발이라도 담그고 올까 생각 중이에요. 오늘은 그냥 운동만 하면 심심하니까 제가 경험한 두 가지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아는 사람이랑 수다 떤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들어주세요. 어렸을 때는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거는 직업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어른이 돼서 경험한 직업이 간호조무사랑 피부관리사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린 나이에 한번 실패를 해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잖아요. 헤어진 애기 아빠도 무능력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안정적인 일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기 낳고 경력이 단절된다는데 저는 오히려 아기를 낳고 나서 커리어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 제가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자시설에 입소를 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시설이 천주교에서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 계신 수녀님이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애하고 살기는 해야 되는데 뭐 스펙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직업 자체가 많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뭐 미용하는 엄마도 있었고 뭐 보육교사, 간호조무사, 뭐 또 저는 컴맹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컴퓨터 쪽으로 일하는 엄마들도 있었고, 이제 그런 몇 가지 중에서 제 생각에 제일 괜찮아 보이는 거를 고른 게 간호조무사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웃긴 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 결혼도 그렇고 뭐 평생 해야 될지도 모르는 직업도 그렇고,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수습을 하느라 세월을 다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학원에 갔는데 처음에는 되게 좋더라고요. 다 내 또래고 이제 오랜만에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니까 좋았어요. 그러다가 실습을 종합병원 2달, 개인병원 2달을 나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뭔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이야 태움 문화가 사회적 이슈가 됐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병원은 생명을 다루는 곳이니까 어리버리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신입이 오면은 이렇게 애를 태우는구나,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정말 사명감이 있고 그 일을 좋아했으면 견뎠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일이 흥미도 없는 데다가 이제 존경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나를 태우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생각한 것 같아요. 일할 때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거는 내 길이 아니라는 뜻 같아요. 그래서 맨날 울었어요. 그런데 빨리 자립을 해야 되니까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시험을 보면 되게 잘 붙거든요. 실습은 개판을 치는데 필기 시험은 보기만 하면 원패스예요. 머리가 좋은가 봐. 그래서 간호조무사가 되면서 첫 직장이 피부과 병원이었는데 개인 병원은 태우는 게 덜 하더라고요. 그때 박봉이었지만 열심히 적금 넣으면서 잘 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리 일을 잘하는 언니들이라도 30살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하면서 일을 관두시더라고요.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좀 젊은 직원들을 선호하니까 늙으면 관둬야 되나? 이제 물론 피부과 말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되겠지만 내가 아무리 오래 일한다고 해서 나중에 병원을 차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비전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평생 누군가한테 고용이 돼서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게 나랑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25살 때 피부 미용사로 완전히 전향을 했어요. 처음 입사한 곳이 대형 프랜차이즈였는데 근무 환경은 병원 근무할 때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퇴근 시간은 2-3시간 늦어지고 월급은 줄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좀 마르고 비실비실해서 다 며칠 하고 그만둘 줄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도 여초 집단이다 보니까 위계질서가 되게 심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견뎠냐면 언젠가는 나도 원장이 될 수 있겠지라는 꿈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전을 보고 내가 힘든 거는 참을 수 있었어요. 근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아이한테 미안한 거였어요. 제가 퇴근이 늦어지니까 아이를 야간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 동네에 야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었는데 솔직히 뭐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아이랑 말도 안 통할 때였는데 늘 타던 어린이집 차가 아니라 다른 차를 타라고 하니까 자지러지게 울더라고요. 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죠. 무슨 정신으로 출근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직장에서 갈구고 그러는 거는 참을 수 있겠는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 피덩이를 아침부터 밤까지 떨어뜨려 놓고 내 길을 간다는 게 좀 이기적인 것 같아서 힘들었고, 그런데 직장에서는 마음만큼 인정받지 못했어요. 제가 실습에 좀 약하다고 했잖아요. 남들은 3개월이면 떼는 수습을 5개월이 가도 못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 건데, 그래서 원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너의 그 피부과 경력이 도움이 될까 해서 채용을 한 건데 솔직히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샵 매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서 내 사비로 월급을 주는 형편이다. 솔직히 많이 충격받았죠.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그때 원장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자르지 않고 학원을 데려가셨어요. 그때 여성가장 국비 지원 과정이 있었는데 낮에는 학원을 다니고 저녁에 와서 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일했던 선배들은 반대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자기들 뒤치다거리 해주고 잡일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근데 저는 원장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때 솔직히 학원 커리큘럼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 학원생들 사이에서는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씩 숨통이 트이면서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장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가지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다 힘들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쉽게 가는 길은 없고 다 힘들기 때문에 얼마나 그 일이 적성에 맞고 좋아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야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젊으신 분이 이 피부 미용 일을 정말 좋아하신다면 저는 도전해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전망도 있고 매력도 있는 일이거든요. 대신에 창업까지 가려면 정말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이 2가지 직업 선택을 고민을 하신다면 저도 간호조무사를 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부관리사는 직원일 때는 퇴근이 너무 늦으니까 아이 케어하기가 힘들고 또 창업을 하면 지금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제 혼자 망하는 거랑 가족이랑 같이 망하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젊은 사람은 패기 있게 도전했다가 패기 있게 말아먹어도 그 자체가 경험이고 배울 점도 있겠지만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데 말아먹으면은 더 비참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경험담인데 내가 일 배우면서
고생할 거 다 고생하고 어느 정도 능숙해졌을 때 출산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아이가 좀 덜 고생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인생에 정답은 없으니까 그냥 참고 정도로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